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정말 이상한 장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졌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장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지우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가 따로 터졌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ADR 공모에 글로벌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기관 1000곳이 참여했고 대형 투자사들은 최대 70억 달러 매수 의향까지 내비쳤습니다. 국내 개인들은 공포에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큰손들은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꺾은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에 진짜 주도주를 다시 골라내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 하락인지 아니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마지막 흔들기인지 오늘 SK하이닉스에서 그 답이 갈립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호가창이 무너지고 지수가 몇 분 만에 쏟아지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동시에 빠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급 실적을 내놓고도 밀렸고 SK하이닉스 역시 6%대 급락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적이 좋다면서 왜 빠지는지, AI 수요가 살아있다면서 왜 반도체가 무너지는지, 하이닉스가 대장주라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흔드는지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기업이 망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기업은 멀쩡한데 수급이 꼬이고 레버리지 물량이 터지고 투자자들의 공포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입니다. 어제 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이닉스의 본질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렸던 시장 구조가 한 번에 뒤집어진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시장에서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했다는 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실적 기대가 먼저 반영됩니다. HBM, AI 서버, 엔비디아 밸류체인, D램 가격 상승, 메모리 공급 부족. 좋은 말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업황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은 단순히 좋다는 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대보다 더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면 수익을 챙기려는 물량이 바로 나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 방아쇠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 체력을 보여줬지만 시장은 그 숫자 자체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 순간을 차익 실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 매도가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자 하이닉스에도 같은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지금이 정점 아니냐?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HBM 수요가 앞으로도 이 속도로 갈 수 있느냐? 이 의심이 한번 커지자 하이닉스까지 같이 흔들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업황이 꺾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이틀 크게 빠졌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멈춘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HBM을 덜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빅테크가 AI 서버 증설을 전면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여전히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장중 크게 무너졌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였다는 점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정말 시장이 AI 사이클 종료를 보고 있다면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포는 컸지만 완전히 던지는 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SK하이닉스 ADR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은 하이닉스를 던지는데 미국 기관들은 하이닉스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수배 수준의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건 단순한 해외 상장 뉴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 앞에서 어떤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은 여전히 접근성이 높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특히 AI 메모리 핵심 기업은 더 희소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AMD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의 핵심 공급자를 직접 사는 선택지는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희소한 자산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DR 흥행 조짐을 단순한 자금 조달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 큰손들이 하이닉스를 한국 증시안의 단순 반도체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사이클의 핵심 자산으로 다시 가격 매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봅니다. 국내 개인들은 전날 급락에 겁을 먹고 있는데 해외 장기 자금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오늘 장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도 시장 불안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다시 불거졌고 국제 유가가 튀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금리와 물가 부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주는 당연히 부담을 받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도 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빠졌고 샌디스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오늘 국내 반도체도 다시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급락하며 출발했고 7,500선도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줄였고 프로그램 매매도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무거운데 하이닉스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시장이 반도체를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진짜 주도주를 다시 선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메모리 피크아웃입니다. 그런데 정말 메모리 사이클이 꺾인다고 봤다면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순도가 높습니다. 좋을 때는 더 강하고 나쁠 때는 더 약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 공포를 딛고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했다는 건 적어도 시장 일부는 이번 급락을 업황 붕괴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진 주도주를 다시 담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늘 말보다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에서는 공포가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호가창은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봐야 할 것은 그 공포 속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오늘 그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착시는 하나입니다. 어제 급락을 보고 하이닉스의 스토리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상승 스토리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HBM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D램과 낸드 가격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꺾이려면 확인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줄어야 합니다. HBM 주문이 꺾여야 합니다. D램 가격 전망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이 확인한 건 그게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단기 급등 이후 수급 충격입니다. 확인한 것은 레버리지 상품과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변동성입니다. 확인한 것은 공포가 커졌다는 사실이지 하이닉스의 이익 엔진이 멈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나쁜 자리에서 팔게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 가장 무서운 구간은 오히려 이런 자리입니다. 뉴스는 나쁘게 보이고 차트는 흔들리고 전날 급락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중에 주가가 슬근슬근 살아납니다. 개인은 아직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 수급은 종목별로 엇갈리고 기관은 필요한 종목만 골라 담습니다. 이때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면 시장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흔들기였다고요. 물론 지금 당장 무조건 풀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장에서는 욕심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공포만 보고 핵심 물량을 던지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버려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재평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버려진 종목은 ADR에 글로벌 기관이 몰리지 않습니다. 버려진 종목은 장 초반 급락장에서 먼저 상승 전환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종목은 AI 메모리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응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물량을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제 같은 장을 보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특히 고점 근처에서 산 분들은 하루하루 계좌 변동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를 보는 기준은 하루짜리 호가창이 아닙니다. HBM 수요, D램 가격, 미국 ADR 수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다음 분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꺾이지 않는 한 하루 이틀 급락만으로 하이닉스의 큰 방향을 꺾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물량까지 모두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약하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강해지고 220만 원대 중반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밀린다면 단기 물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도주에서 가장 큰 수익은 늘 흔들림을 견딘 물량에서 나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반등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붙으면 늦게 들어가고 빨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첫 반등보다 두 번째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장중 낙폭을 줄인 뒤 종가가 어디서 마감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220만 원대 초중반을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개선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ADR 공모가 확정되는 구간에서 해외 수요가 실제 가격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배 초과 청약이라는 뉴스는 강합니다. 하지만 뉴스가 강하다고 해서 호가창이 바로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준비한 자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최소 3번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과도하게 눌렀을 때, 두 번째는 지지선을 확인했을 때,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붙으며 반등이 추세로 바뀔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급락장에서도 계좌가 버팁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물타면 계좌가 오래 묶입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가격 단위가 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감정적인 추가 매수가 위험합니다. 지금은 손실을 빨리 지우려고 돈을 밀어넣는 구간이 아닙니다. 먼저 시장이 하이닉스를 다시 주도주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신호는 단순합니다. 급락 이후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보다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지, ADR 공모 이후 해외 수급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지, 이 4가지가 확인되면 그때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종목에 대한 믿음보다 자금 관리가 먼저입니다. 버티는 것도 전략이지만 기준 없이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봐야 할 종목은 넓게 퍼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국 반도체 전체의 심리 기준점입니다. 삼성전자가 29만 원 선을 회복하고 실적 세론 충격을 줄여야 반도체 전체 투자 심리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대 강도는 하이닉스 쪽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무겁고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한다면 시장은 메모리 순도와 AI 메모리 경쟁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AI 하드웨어와 MLCC 수요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중심이라면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전장, 고성능 전자부품 수요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소부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정도만 같이 보면 충분합니다. 하이닉스가 살아나는데 장비, 소부장이 같이 반응한다면 시장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봐도 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너무 많은 종목을 펼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여기서 하이닉스 조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도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도 피크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하이닉스 ADR의 기관 수요가 몰려도 변동성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I 투자가 계속돼도 과잉 투자라고 말합니다. D램 가격이 올라가도 정점이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의 제목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돈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미국 기관은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중 급락 뒤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 반도체 지수가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는지, 기관이 지수 방어에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받쳐주는지,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그 신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났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무작정 낙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더 커지고
유가가 다시 튀고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밀리면 국내 반도체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처럼 레버리지 물량이 한 번 더 터지면 장중 변동성은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하이닉스가 220만 원대 위에서 버티는지, 상승 전환 후 종가까지 힘을 유지하는지, 삼성전자보다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지, ADR 공모가 확정 전후로 해외 수요 기대가 이어지는지, 이 네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살아있으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매물 소화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단기 대응은 보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을 공포 때문에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는 건 더 위험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사이클이 끝났느냐 아니냐입니다. 시장은 어제와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 놓고 보면 AI 사이클 종료보다는 과도한 변동성 구간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 ADR 수요는 강합니다. 미국 기관들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를 희소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꺾였다고 단정할 만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전망도 여전히 강한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이닉스 주주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공포를 인정하되 공포의 계절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호가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수는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이익 경로와 글로벌 자금의 시선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급락은 끝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진짜 주도주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공포를 보고 던질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반등 신호를 보고 다시 판단할 것인지.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버릴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급락은 시장이 AI 반도체 안에서도 진짜 대장주를 다시 골라내는 과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세론 충격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ADR 수요와 AI 메모리 희소성이라는 별도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난 겁니다. 이 움직임이 하루짜리 반등인지 다시 주도권을 잡는 신호인지는 종가와 다음 거래일 수급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를 단순한 폭락주로 보는 건 위험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시장의 중심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는 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야간 흐름, 하이닉스 ADR 수요 변화, 외국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대 강도, 그리고 AI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다시 번지는지까지, 이걸 혼자 매일 장중에 다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사칭 채널이나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사이드카가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고 다음날 다시 주도주가 살아나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가장 거칠게 부딪히는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급락만 보지 마십시오. ADR에 몰리는 글로벌 자금, AI 메모리의 희소성, 그리고 장중 반등에서 먼저 고개를 든 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눈앞의 흔들림은 거칠지만 아직 방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